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주 전 기억나세요? 네네. 제가 댓글쇼였나? 그때가? 네. 그때 댓글쇼였나 본방송이었나? 제가 앞으로 남은 변수가 뭘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드렸더니 TV토론 얘기하셨고 단일화 얘기하셨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를 윤태곤 실장이 언급하셨어요. 그게 바로 올림픽. 올림픽이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올림픽이 어떻게 어떤 분위기를 흘러가느냐에 따라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고 야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러셨어요. 네. 예. 근데 진짜로 지금 올림픽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예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통상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여당이 약간 유리하다고 봐요. 다 같이 응원하고 뭐 그렇죠. 하나로 뭉치고 좋은 성적 내고 예. 이런 통합력이 높아진다고도 보는데 이번 올림픽은 좀 다를 수 있다 말씀드린 게 일단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매우 크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상황상 그쪽에 이제 자국 민족주의 고향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올림픽에서 뭔가 그 개최국 이니셔티브라는 게 어디든지 있지만은 그게 과하게 나올 경우에 또 우리 선수단에 할 경우에 또 쇼트트랙 같은 게 판정이 매우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뭐 그렇죠.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것은 사실 뭐 판정이라 이렇게 딱히 있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뭐 짚어봤던 거죠. 기록 경기냐 순위 경기냐 이게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중국이 과하게 자국 중심주의 네. 메달 챙기기에 나서면 이게 반중 정서 심해질 수 있겠구나. 네. 그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네. 내다보신 거예요. 네. 윤스트라다무스라고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 그때 이제 변수라고 예. 물어보셨잖아요. 예. 변수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TV 토론이다, 뭐 단일화다, 보이는 거. 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건지는 조금 예측을 해보는 거니까 그런 걸 좀 꼽아봤죠. 지금 이 편파 판정 논란이 커지면서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할 것 없이 다들 이거 문제 있다. 편파 판정 멈춰라. 중국 너무한다. 일제히 입장문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은 뭐 특별히 어디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또 그러니까 상쇄되는 거 이런 아니에요? 거가 있죠. 왜 여당에 불리할 거라고 했느냐 하면은 뭐 여당이 이제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뭐 한나라당 이 보수 정당 시절에 이 보수 네. 아니, 지금도 보수 정당이지만 보수 정당이 이제 친일 프레임 같은 게 있다면은 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좀 친중 프레임 같은 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설날에 이제 중국 인민망 그 포털 사이트에 주요 정치인들이 중국어로 이제 새해 인사하고 뭐 그랬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겹쳐져 하면 인식의 틀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좀 불리한 거로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당이라든지 이제 대선 캠프에서 강하게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게 또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하니까 더 네. 강하게 편파 판정에 그렇죠. 대해 항의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그날 새벽 1시인가? 뭐 아마 SNS에 늦게, 예, 네. 그렇게 올렸을 거예요. 맞아요. 강력 항의. 예. 예.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고 네. 제가 아까 중풍이라고 네. 이름 붙였어요. 옛날에 뭐 북풍, 총풍 있었는데 이번엔 중풍 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하고 이렇게 다 겹치는 거죠. 사드 더 올라가자면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다 겹쳐가지고 여기 이제 올림픽으로 빵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북풍, 총풍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흔들리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뭘 쏜다고 해도. 이게 뭐 너무 약간 감흥이 떨어질 정도 1월 달에만 7번 예, 뭐 예. 했는데 별로 반응도가 약한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높죠. 이게 결국 변수가 지금 되고 있는 모양새다. 예. 각 캠프가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된다. 그 또 말씀. 너무 과해도 안 좋을 건데 이런 게 계속 꼬리를 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방탄소년단의 RM 예.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거의 댓글 전쟁. 아니 그냥 응원만 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쪽 네티즌들하고 거기에다가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 아미 연합군의 팬들이. 뭐 이제 뭐 전쟁 같은 이제 예. 이런 느낌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흘러가는 변수. 올림픽이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대선의 판에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요. 네. 이제 공공 외교가 점점 중요해진다 그런 말을 해요. 공공 외교라는 거는 이런 거죠.
꼭 뭐 권력자들끼리 당국자들끼리만의 이런 대화라든지 협상과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국 대중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느냐. 예컨대 지금 뭐 한복하고 이 난리가 나니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뜬금없이 인스타그램에다가 한복은 역시 한국 옷이죠. 이러면서 주한 대리 대사가 한복 입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네, 네. 그런 게 이제 공공 외교의 일환인 거죠. 여론전이죠, 여론전. 그게 사실은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물건을 사고 안 사고 경제적인 영향까지 다 그렇죠. 미치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네. 중국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건데 아무튼 그 변수를 여러분 하나 보시고요. 또 대선판에 닥친 커다란 이슈가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이번 주말 지내면서 D-30일 지내면서 굉장히 단일화 이슈가 커진 느낌인데 두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고 하나는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그러니까 참 정치는 상상력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안철수 이재명 그 말이 돼? 했는데 실제로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민주당에서 조금 적극적인 편이고 예. 홍영기 대표가 처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무슨 이게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런 고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쪽에 보면은 네. 호남 출신들이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 조직에서도 이제 호남의 지역 조직이 좀 있는 편이고 최근에 민주당이 그 문호를 개방해서 복당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뭐 탈당했던 천정배, 의원들. 정동영 뭐 그렇죠. 이런 분들 네.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이제 활동했던 분들 같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적극적인 모양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 뭐 예컨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작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는 것인지 아, 카드로서? 네, 뭐 실제로 이제 이쪽에도 뜻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단일화 작업도 물밑에서 있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접촉 같은 거가 있겠죠.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그 한나라당 보좌관 출신이고 네. 또 아는 서로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왜 뭐 연락 같은 거 없겠습니까만은 뭐 책임 있는 통로를 통해서 그런 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대선 28일 남았고 네. 곧 있으면 후보 등록이고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많지 않죠. 제 생각엔 이런 것도 있는 게 한 일주일 동안은 단일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다가 네. 한 일주일 이후가 되면은 그 가치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다. 아, 왜 일주일이 중요한 그러니까 일주일 변곡점입니까? 동안 아니 정말 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 일주일 지나면 아 이제는 뭐 버스 떠났잖아. 예를 들어서 뭐 후보 등록했잖아. 뭐 아. 차량 뭐 계약해 가지고 뭐 됐잖아. 예. 라고 하면 버스 떠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단일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관심도가.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니까 네. 한 일주일 지금 남은 상황.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가 가장 핫한 예. 하냐 핫한 안 하냐 데드라인. 막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그럼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뭐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말씀드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단일화를 본다면은 네. 문재인, 안철수, 노무현, 정몽준 같은 경우에 협상단이 꾸려져 가지고 며칠 동안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고 뭐 지지도를 하고 적합도를 하고 양쪽에서 여론조사 회사 10개씩 내놓은 다음에 거기서 한 3개씩은 빼고 뭐 그런 식의 협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격차가 일단 좀 나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 대 국민의당이든 민주당 대 국민의당이든 네. 그 격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막 그런 거 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제 눈살 찌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줄다리기 하고 뭐 예. 되니 안 되니 깨지니 안 깨지니 그렇죠. 이러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또 뭐 단일화 토론하고 뭐 그렇죠. 그런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하고의 뭐 단일화 그쪽을 가능성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도 네.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뭐 단일화 토론하고 뭐 여론조사를 하고 글쎄 그건 제가 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상상이 잘 안 된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판을 짓자는 얘기는 그럼 양보하라는 얘기는 대통령 자리는 양보하라는 근데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 쪽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없다라고 하면서 만에 하나 있다면 안일화 그런 밖에 얘기했죠. 없다. 안철수로의 단일화. 예.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음. 단판 같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안 후보한테는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때 단일화 장이 열리는 거하고 안 좋을 때 열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죠. 아, 똑부러지게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윤태곤 실장 머릿속에는 단일화 어렵다 쪽에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두시는 예. 거.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결단밖에 남지 않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단 단판 짓느냐 뭐 아니냐밖에. 예컨대 오늘 시작한다고 하면요. 네.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예. 예컨대 한 이틀 사이에 협상하고 뭐 한 3일 동안 하자라고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 수 있는 룸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야권의 가장 핫한 이슈가 단일화라면 민주당의 가장 핫한 이슈는 외연 확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이상동, 윤여준 연속해서 이 중도 보수 인사들 만나고 있어요. 네. 결국 박스권 탈출이 중요하다고 본 거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적 제약이 있다. 이중적 제약이라는 게 호남에서 과거 후보들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친문의 이제 핵심 지지층 혹은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분들하고의 네. 이런 이제 감정적 예. 골이 여전히 있다. 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중도층으로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 이중적 제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이른바 뭐 집토끼 쪽에는 이낙연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그렇죠. 뭐 이름 어렵습니다만 이낙연 카드. 그리고 중도 오른쪽으로는 이런 뭐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카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운 거겠죠. 그러면 사실 지금 보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상돈 위원장이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만남으로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 효과가 가져올 수 있을지. 예컨대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거나 윤석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세 분들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죠. 뭐 선거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뉴 노멀 시대를 당신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네. 조언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그럼 위원장은 윤 장관이 맡아주시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갔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그냥 뭐 웃고 말았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만남 자체만으로도 좀 외연 확장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할 가능성, 연대할 가능성, 혹은 뭐 종로로 나가는 방식, 지원하는 방식 이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김동연 후보하고의 뭔가 진척이 되려면은 그때 우리 이제 CBS에서 두 분이 이제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 좋을 때 그걸 이어갔어야 되는데 뭐가 또 좀 약간 끊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호흡이.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정치의 시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렇긴 해요. 뭐 종로에 출마했을 때 그럼 뭐 민주당 공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김동연 후보가 준비하는 신당으로 하든지 뭐 무소속으로 하고 이제 뭐 민주당이 지원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되게 머리를 갸웃갸웃 하시는 게 많네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게. 김동연 후보가 그러니까 합한다고 해도 큰 시너지는 안 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모르시겠다는 그게 이제 거예요. 엄청나게 뭐가 있으면은 좀 여당 입장에서 위험 부담을 지고라도 이게 해보겠지만은 또 김동연 후보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 종로에서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고 지금 서울에서 이제 민주당의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 무소속인데 민주당이 미는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또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원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원팀 얘기 나오니까 관심 갖는 사람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카콜라라고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그 채널 있잖아요. 네네네. 유튜브 채널. 거기에 오늘 윤석열 후보가 나오기로 했다가 또 연기가 됐다고 그래요. 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깨지고 그런 것 같진 않고요.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당인으로서의 요구, 당신이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주요한 어른인데 우리 후보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외부의 압박과 자기의 이제 지평에 대한 고민. 예. 요즘 뭐 다음 대구시장 출마 이런 이야기 솔솔 하지 않습니까? 뭐 나오더라고요. 부인하고 있진 않고 대구 선거가 6월이잖아요. 지방선거가. 예, 그럼 예.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려면은 이번 대선의 승패와 별개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 윤석열 후보 뭐 지지율도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박스권 탈출해야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김혜경 씨 네. 이 논란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법을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시시콜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질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 김건희 씨의 처해에 있었던 상황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죠. 사과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직접 나올 거냐, 예. 질문 받을 거냐, 예. 라는 식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 국민의힘이 계속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뭐 후보와 배우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가 뭐라 말하기 그랬었죠. 어렵고 뭐 한참 시간 끌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나오면은 괜히 이제 키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털지 않으면은 계속 간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정의 문제인 것이고 이런 건 있겠죠. 사과라든지 그런 뭔가 마침표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아, 김혜경 씨든 김건희 씨든. 예. 그럼 김건희 씨도 그때 사과할 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마지막 그 결정이 있었던 그렇죠.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7시간 반 녹취록 나왔지만은 그 녹취록으로 인한 손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선 그러면 사과한다 쪽에 조언을 하신다면 하시겠어요? 저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 활동 안 한다면요. 예. 선거 끝날 때까지 예.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네. 우리 미니 댓글쇼 조금만 더 이어가 네. 볼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보고 계십니다. 근데요, 광고 나오고 막 이러는 사이에 저한테 뭐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네. 이거 보셨어요? 오늘자 중앙일보? 아 윤석열 후보 인터뷰. 예.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이러네요. 단일화, 서로 신뢰한다면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서로 신뢰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뢰만 과거에- 하면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죠. 과거에 이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참여연대 출신 박원순 변호사하고 안철수 원장의 담판 같은 게 그런 거죠. 그죠. 그 지리산 종주하고 온 텁수룩한 예. 박원순 변호사하고 안철수 후보가 만났는데 지지율이 그때 5대 50이었어요. 그러니까. 5%대 50%. 안철수가 50, 그렇죠. 박원순 5였습니다. 예. 그때 뭐 나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하신 것 같다라고 이제 탁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던질 수 있는 건 그 두 사람의 신뢰 관계도 있을 것이고 안철수 당시에 이제 원장이죠. 융합기술대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그 양보가 자산이 될 수 있는 향후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름다운 양보가 자산이 될 수 있는 면이 이제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또 뭔가 투여해 놓은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인기는 그렇죠. 있었지만은 그렇죠. 그 양보를 자산으로 또 이제 정치를 네. 시작할 수 있었을 건데 음.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두 사람의 신뢰 뭐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잘 서로. 모르죠. 예. 일단 정확하시네요. 예, 뭐 잘 모르는 좋다 사이죠.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잘 뭐 모르지. 잘 모르는 사이인 예, 예. 것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던졌을 때에 뭔가 그걸 자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그때보다 확실히 작죠 분명히. 그럼 안 던지고 완주하면은 뭘 남길 거냐.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아, 만약에 이제 국무총리 자리 같은 걸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DJP 연합 형식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국무총리 하시오. 이런 걸 지금 공동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냥 그 국무총리 자리 하나를 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오케이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단일화 오케이 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DJP 연합은 되게 오래 설계가 된 연합입니다. 아, 공개돼 가지고 DJP 사실 따지면 한 명 더 붙어요. 박태준 당시에 이제 포스코 명예회장까지 붙어 네. 가지고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는 JP 포스코 박태준 이쪽이 이제 맡고 외교 안보와 뭐 내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하고 그런 설계가 돼 있었고 또 김종필 당시 총리 입장에서 나이가 그때 이제 70대 초중반이었었고 아, 다음 대선 출마라든지 정치적 음. 비전은 사실은 없는 이게 음. 마지막이다.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엮일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예. 앞서서 제가 적합도 지지도 뭐 이런 거 하기 어려울 거다. 시간상 네. 여러 환경상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럼 뭔가 이런 주고받는 식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놓고 약속하기도 좀 그렇고. 자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분이 답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예측 전망 이런 거를 똑부러지게 막 과감하게 던지는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한 신중파신데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쉽지 않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고 지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 하나로 여론조사를 하자니 시간이 굉장히 짧고 특히 여론조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좀 속된 말로 지저분합니까? 막 줄다리기 싸움 서로 비방 뭐 이 질문을 빼라 넣어라 역선택 이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서로 흠집 내기가 네. 쉽지 않을 거다. 이거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단판밖에 없는데 단판을 지으려면 서로 단판했을 때 얻을 것들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렇죠. 국무총리 하나 이거 안 된다.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주기도 쉽지가 않고 왜 받기도 주기도 쉽지 쉽지가 않아요? 않고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대통령도 안 됐는데 나 음. 대통령 되면 당신 국무총리 시켜줄게. 당신 양보해. 음. 제가 아주 이제 줄여서 말하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 딱 상대방한테 욕먹기 좋죠. 공격당하기. 뭐 아. 대통령 벌써 다 됐냐. 야합이냐. 뭐 이런 식들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신뢰가 있다면은 표면적으로는 뭐 그런 주고받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결단과 신뢰의 관계다라고 해놓고 당선되면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을 뭐 믿을 수가 있느냐. 뭐 각서 쓸 것도 아니고. 아하. 예. 그런 의미에서 쉽지는 않다고 네. 지금 계속 보시는 거네요. 근데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철수 후보의 뭐 7%, 8%, 9%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하면 좋죠. 그리고 몇 퍼센트라도 이제 가지고 오면은 천군만마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이너스 요인하고 따져봤을 때 예컨대 이준석 대표는 전형적으로 네. 이 마이너스가 더 크다라고 계속 보는 그렇게, 사람이고 그게 또 쇼윙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또 상당수 의원들은 아니 그래도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플러스가 더 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요 단일화 이야기를 요새 계속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데드라인이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가 첫 번째 데드라인이기 그리고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이쪽 이른바 여의도라든지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 대중들의 반응이 더 뜨거운 게 있고 여의도라든지 언론은 되게 뜨거운데 대중들은 실제로 그런가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봤던 거 대중들이는 그렇지 않고 이게 분명히 기름 같은데 성냥불만 튀겨지면 불이 확 붙을 것 같은데 여의도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맞아. 싶었던 것이고 맞아. 단일화 문제는요. 네. 언론하고 여의도는 되게 관심이 깊은데 대중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나 저는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생각하고 똑같은 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물어보면 예. 아 그래 뭐 하는 게 좋지. 예. 뭐 아이 아니야라고 그냥 대답은 하겠죠. 예.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고 예. 그러한가? 저는 인터뷰를 하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터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데 여의도 관심하고 대중의 관심하고 괴리되는 거 또 하나가 네. 여기에 공천 누구 줄 거냐. 그렇죠. 종로 공천 최재형입니까? 뭐 네. 원희룡입니까? 이런 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뭐 네. 언론 선수들이나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대중 관심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이슈가 네. 공천 누구 줄 거냐 공천 그렇죠. 문제예요. 그 민주당이 무공천 하면서 거긴 김이 확 빠져버렸어요. 예. 아하.
알겠습니다. 단일화 이슈 있었고 민주당의 외연 확장 이슈 있었고 두 가지가 가장 큰 양당의 이슈인데 양 진영의 이슈인데 이제 외연 확장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총괄위원장으로 오면서 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발목을 잡힌 게 김혜경 씨 논란이라고 아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본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를 하냐 마냐 갖고 지금 당 안에서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윤태곤 실장은 하는 편이 낫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항상 뭐든지 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했을 때 지지자들한테 명분도 줄 수 있고 뭐 약간 중도층은 미흡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하지 않았냐, 이미 음, 사과하지 않았냐 이렇게 음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선행돼야 될 거예요. 그럼 음, 김혜경 씨가 네. 끝까지 활동을 안 한다? 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과를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씨도 사과한 다음에 뾰족한 활동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처럼 김건희 그냥 는 약간 여유 있게 보고 있겠죠. 김혜경 씨보다는 저쪽도 이렇게 걸렸으니까 내가 나가는 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보고는 있겠죠. 김건희 씨가 등판할 거라고 보세요? 선거 전에? 그러니까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혜경 씨 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김건희 씨가 오히려 여유가 생긴 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의 뭐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기했거든요. 네. 그동안에도 계속 제기됐던 것들도 있고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근데 그 리스크가 그러면 크다고 국민의힘에서는 판단 안 하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력 뭐 허위 내지는 과장에 대해서는 사과. 음. 그리고 김건희 씨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뭐 검찰에서도 못하지 않냐라는 예. 그게 이제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 음.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도 있지만은 이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나머지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그어져 있는데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배 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주된 입장은 김혜경 씨가 배 씨한테 직접 뭘 지시하지 않았다인 건데 그럼 배 씨가 이제 알아서 다 뭐 아들이 뭐 퇴원하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아서 다 했지라는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나오기가 더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김건희 씨 의혹은 굉장히 오래됐고 뭐 말하자면 줄리 의혹부터 장모 뭐 사건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네. 굉장히 오래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 김혜경 씨 의혹은 왜 이렇게 휘발성이 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새 거냐? 새 거냐? 네. 새로운 이슈냐? 그렇죠. 새 거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집중도 하고 몰입도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다음에 직관적이냐? 쉽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쉽죠. 지금 이런 또 뭐 그 사진 같은 것도 나오고 소고기 사진, 뭐 제수용품 사진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죠. 뭐 음. 수원여대에서 겸임 교수를 했는데 폴리텍에서 부교수 대우였지 부교수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것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나하고 상관도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훨씬 네. 직관적이고 쉽고 게다가 우리가 뭐 땅콩 회왕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봤듯이 이 갑질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훨씬 더 이 분노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분들 뭐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좀 분분한 느낌이더라고요. 예, 판이 커진다. 그러니까 대국민사관 하지 말자는 측과 하고 털고 가자는 측이 조금 안에서 엇갈리는 느낌을 그러니까 받았어요. 결국은 뭐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낙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만약 활동을 한다면요. 네네. 이 질문 받을 거지 않습니까? 음. 사실 이낙연 위원장의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이낙연 위원장이 본격 등판하기 전에 가닥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보고 뭐 김혜경 씨 뭐 사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뭐 내가 알기로 곧 하기로 돼 있다. 뭐 김건희 씨. 예, 네, 김건희 씨에 씨. 대해서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엔 그렇게 하고 뭐 예. 연말에 했었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미러링처럼. 알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양강 후보들에게서 다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거의 같은 시기에 양 후보가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 노무현인가? 왜 양쪽이 다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대중적 평가가 괜찮다. 근데 보수든 전직 진보든. 대통령 중에 뭐 박정희, 노무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도 박정희 이야기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저 윤석열 후보도 노무현, 김대중 이야기는 이제 많이 예, 했었으니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말하자면 노무현의 레거시, 유산을 독점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후보들이 감히 이렇게 숟가락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존경을 해도 그거를 너무 강력한 그렇죠. 후계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제 문재인을 부각시키는 효과만 나타나는 오히려. 거예요. 그 지금 만약에 민주당 예, 후보가 예. 뭐 안희정, 예. 김경수 음, 이런 사람이라면은 똑같을 어려웠을 거예요, 거다. 상황이. 아하.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당 후보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뭐 직접적인 어떤 안 연관관계가 떠오르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음성 뭐 모사해가지고 냈다가 네. 내리고 동영상 예, 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과감하게 이른바 숟가락을 얻는 거고. 올릴 수가 있다. 아. 그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 이제 캠페인을 이어가는 방식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후보가 공약도 좀 비슷해지고 그렇죠. 캠페인도 방식도 좀 비슷해지고 비슷해지고. AI 양쪽에서 좀 다 하고 있고 뭐 한줄 공약 이렇게 비판하다가 이제 다 같이 따라가고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도 한줄 공약 따라가고 뭐 SNS. AI 윤석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격 등판한 이후에 네. 확실히 국민의힘의 이런 선거운동 방식이 기동력이 있고 빨라지고 감각이 좋아졌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뭐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뭔가 전반적으로 태세를 준비를 바로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아하. 약간 뭔가 이제 전략 없이 툭툭 던지는 뭐 따라가는 이런 네, 식의 네.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앞서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근데 있을 처음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이 뭐 탈모 이 뭐 그렇죠. 뭡니까 영상 같은 거 훨씬 앞서가는 캠페인들 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지지율 이쪽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 네. 있잖아요. 좌충우돌이냐 광폭행보냐. 그렇죠. 지금 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빨리 체제 정비하는 게 민주당으로서 네.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다. 이낙연 그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네.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일환인 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씨, 김혜경 씨 거는 좀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꾸 원팀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유승민 전 의원. 네. 홍카콜라는 이제 합류하기로 하셨고 상임 고문도 맡았고 홍카콜라 TV까지 윤석열 후보가 출연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끝까지 안 나오는 겁니까?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네. 이제 뭐 인간적 신뢰관계도 두터운 거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른바 유승민계라고 불렸던 의원들 인사들도 선대위에 꽤 이렇게 있죠. 활동하고 있고 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홍준표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을 수도 있는 게 자, 홍준표 후보의 소구력이라는 게 20, 30대하고 TK 지역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많이 회복했어요. 아. 근데 유승민 후보의 소구력이라는 거는 경제, 국방 정책 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윤석열 캠프에 좀 부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적인 이미지가 훨씬 네, 강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오히려 이렇게 보완제 역할로서는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아하.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합류를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뭐가 좀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홍준표 저는- 후보는 시장 나갈 생각을 한다 치고 유승민 전 의원한테 뭐요?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주고 받는다, 빚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빚을 먼저 지우는 게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열심히 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 선물을 되는데 뭘 이 하지?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더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또 그럴 수가 네. 있구나. 빚을 지우는 방법. 그렇죠. 합류할 거라고 결국 보시는군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런 가능성이 소극적이든 높지 않을까. 적극적이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기로 하고요. 제가 뭘 하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없고 그럼 중국 이슈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이제 다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공이 넘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너무 신난다 해가지고 과하게 하면 또 그렇지. 역풍 분다. 아, 항상. 예를 들어 기억해야 국민의힘 된다.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득점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음, 관리해야 될 거지. 여기서 뭐 더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그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을 거예요. 11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2차 TV 토론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1차보다는 주목도가 좀 떨어질 거다. 1차 때는 정말 주목도가 처음이니까 너무 뭐 한다 만다 막 높았으니까. 이러다가 예. 그 TV 시청률이 30 몇 %고 그리고 39. 요즘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되게 높았는데 1차보다는 떨어질 거고 음, 올림픽 국면도 있으니까 아, 뭐 그래서 음, 좀 1차 때 있었던 좀 약간 안정 위주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선두 후보들은. 근데 이제 음,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전 좀 주목이 되는 뭔가 예, 좀 강하게 나와야 돼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예. 1차 때는 안철수 후보 괜찮았는데 좀 전문가 느낌이었어요. 아하. 리더 아니 뭐 느낌이라기보다는. 전문가 느낌 좋은 거 아니에요? 전문가 느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좀 휘어잡는 카리스마 이런 그렇죠. 걸 보여줘야 네. 돼요. 그런 게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못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그렇죠. 예. 지지율이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안철수가 똑똑하고 뭐 미래의 준비가 다 잘 돼 있고 그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리더십이라든지 톤 앤 매너가 나아졌느냐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 안 대표는 내 지식이 더 좋아졌어요. 100점인데 105점이 됐어요. 근데 저쪽이 있는 60점짜리가 80점이 됐느냐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똑똑한 건 이미 안다. 이걸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시면서 똑똑을 넘어서는 리더십을 보여라. 네. 요 조언을 하셨고 윤석열 후보한테 조언한다면 TV 토론?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이게 좋아하는데 너무 과한 자신감을 가지면은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예, 후보는 조금 1등 후보의 느낌을 주는 게 아하. 좋을 거다. 도전자보다는 오히려 아. 1등 후보의 느낌을 주는 것들. 지난번에는 퀴즈가 몇 번 나왔었는데 왜 틀렸잖아요. 네. 혹은 또 모른다 그냥 말을 하고 이번에도 그런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할 일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실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예컨대 뭐 스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리백 그게 뭐 약자 말고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름이 뭡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잘 모를걸요 아마. 한국말로 상대방도. 풀어달라라든지 영어의 풀네임으로 영어도 이렇게. 뭐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스킬. 이재명 후보한테 조언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도 네. 저는 약간 윤석열 후보랑 음. 비슷한 느낌인데 안정감을 보여주는 거가 약간 좀 격정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안정감.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나 당에서 우리가 좀 열세인데 해서 마음이 조급한 게 있잖아요. 좀 안심시켜 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괜찮다. 아하. 아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예. 라는 식의 좀 자신감 있는 모습, 안정감 있는 모습, 심 조급해하는 모습 보여주면 보면 안 안 되고요. 된다. 심상정 후보. 뭐 지난번에 토론 잘했습니다만. 심 후보도 너무 약간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역시 제일 잘하는데 뭐 듣던 소리 또 듣는 것 같고 뭐 내용에 이러한 있어서. 것인데 심 후보는 저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전망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심 후보가 아닌가. 정의당에 주는 당신들의 몇 %가 결국은 대선 이후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지난번에 토론 잘했다는 평가는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받았는데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크게 반영은 안 된 것 그렇죠. 같아서.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했을 때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 윤석열 후보 잘했단 말은 못 할 거고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 잘했단 말은 차마 그리고 못 막 하고. 무조건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면은 또 남들이 듣기에 좀 이상해 잘난 척해 보이고 보이니까. 하니까. 그런 것들도 네. 있다는 거를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여줘라. 요 조언까지 각각의 후보들에게 남기면서 윤태곤 실장은 집으로 스케줄 가십니다. 네. 커피 한 잔 돌리고 가시죠. 저는 뭐 누구한테 드릴까?
그만하고 방송 좀 끝냅시다. 저 뒤에 일정 있으신가 봐요. 아토믹님. 아토믹님. 예. 아, 먼저 가셔도 되는데 네. 또 고맙습니다. 끝까지 계셔주셔서. 저는 누구를 좀 드려. 항상 늦게까지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하신 일레이님, 윤태곤님 제가 커피 드리고 싶네요. 윤태곤이라고 하시고 윤태곤이라고 쓰신 거는 뭐 꼰대란 뜻입니까 보면. 일레이님 한 잔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윤태곤 실장 정말 바쁘신데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이 어디 갔죠? 종은 또 같이 치고 가야죠.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본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